시장의 생각은 이겁니다. 자, 지금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시장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생각 변함 없지만 해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제가 저번 주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고요. 그 빌미가 뭐 현물 ETF 지원이 뭐 메릴린치나 웰스파고에까지 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저는 이번 주 시장에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섹터를 매수해야 되고 어떤 테마를 매수해야 되냐면은 주도 섹터가 아닌 비주류 섹터 및 테마주에 대한 여러분들이 매수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자, 이번 3월 둘째 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저번 주 한번 미국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미국 시장에 대한 주간 시장에 대한 표를 보게 된다라면은 대체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간 상승했던 M7의 차별화가 약간 정도 있었던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다시 또 2조 달러 시장으로 이제 기업이 가치가 형성됐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구글과 애플이 약간 정도의 하회를 했었고요. 테슬라, 아마존, 메타 요렇게 나머지 7개 종목 중에서 애플과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M7의 친구들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좀 주목도가 높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계속하게 되면서 어찌 보자라면 우리 국내 시장과는 좀 다른 양상이 좀 펼쳐지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번 주가 이제 미국 시장이 2월 마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2월 마감인데 저번 주 그러니까 저번 달 2월 달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을 돌아봤었을 때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3월 시장 그리고 3월 첫째 주 3월 둘째 주에 관심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시장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중인데 빠지고 있다는 소리는 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21년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23년도 12월 달 이후로는 이제 시장에서 FOMC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파월이 뭐라 말했습니까? 앞으로의 금리가 일단은 고점에 다다른 것 같다. 금리가 이제 고점에 다다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시장의 생각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의 시장을 강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과거 10월 달에 있었던 시장의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한창 우리가 저금리 그리고 저금리 시대 때 있었던 투자 방식이 그대로 시장에 지금 현재 반영치가 되는 거고요. 약간 정도의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더 튼실하게 갔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금리가 상승할지 혹은 다시 한 번 더 금리가 내려가서 투자자들의 과열 증세를 더욱더 불을 지필지 이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10년물 국채 금리를 체크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지금 방향성이 일단은 4.2% 정도 내외에서 돌고 있으며 원래는 3월달 금리 인하 자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 연내 24년 기준으로 7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축소돼 가지고 3번 정도로 축소됐죠.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일단 하방 베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저번 주 시장 동안에 비트코인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번 주 동안에 어떤 자산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왜 올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슈는 당연히 있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웰스파고와 이제 메릴린치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ETF가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왜 올랐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그리고 그 가득함이 몸담았던 시장이 바로 지금의 시장이죠. 금리 인하가 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지수가 그거에 대한 반영치를 올렸었고요. 그거에 먼저 반응했던 친구들이 M7이라는 친구였고, 그 중에서도 엔디비아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AI라는 걸 한해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재개발이 앞으로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재개발이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관련된 부동산의 부지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정책상 재개발이 약간 정도의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가 된다라면은 우리는 재개발을 위해서 샀던 부동산을 팔겠습니까? 안 팔죠. 대신에 해지 자산들, 실제로 그 재개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지가 높다 보니까 반대편 자산들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의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재개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 금리 인하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강하게 칠 것을 우리는 역사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시장은 베팅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조금 더디다 보니까 그 더딘 것에 대해서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장의 생각은 이겁니다. 자, 지금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시장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생각 변화 없지만 해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제가 저번 주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고요. 그 빌미가 뭐 현물 ETF 지원이 뭐 메릴린치나 웰스파고에까지 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또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자재 시장도 79.81이었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에 80불을 찍었습니다. 80불을 찍었어요. 선물 기준으로.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오늘 뭐 하마스랑 그리고 이스라엘 관련된 협상이 아마 카이로에서 시작될 것 같은데 중동에 대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멘 후티 반군이 이전에 영국의 화물선을 포격했었는데 그게 침몰이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인터넷 케이블까지도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시장에 계속 이러한 시장에서 분쟁들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건 뭡니까? 금리 인하의 안심 조건이 뭐예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간 우리가 한 6개월가량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됐었습니다. 가격이 방어가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원유 수출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수출 금지, 그리고 추가로 오펙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감산 연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가가 지금 현재 80불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이 유가가 더욱더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꺾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 예상컨대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할 거긴 하지만 이 인하가 사그라들게 되면은 고점을 치고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박스권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지금 이번 3월 시장의 메인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보게 된다라면은 원유도 80불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추가적으로 러시아도 그렇고요. 오펙 플러스도 이제 지금 감산의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을 통해서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건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에서 해지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을 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금 선물 가격이 튀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상승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성장이 꺾이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은 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번 주 금요일 되었던 애틀랜타 GDP 나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미국의 GDP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GDP의 예상치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성장이 둔화됐다는 소리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역시나 예측치 49.5에 비해서 47.8로 낮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소리는 시장에서도 지금 성장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장이 훼손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보니까 금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저번 주 시장을 우리가 한번 둘러봤었을 때 저번 주 시장 내에서 원자재 시장들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강한 상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자, 글로벌 지수가 지수도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해지 자산들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1월 달만 볼게요. 자, 1월 달 기준에서는 지수만 상승하고 해지 자산들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2월 말부터 해지 자산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에는 시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괜히 혹시나라는 그런 우려감과 노파심 때문에 해지 자산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3월 시장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지 자산들이 산다라고 해서 지수가 빠진다라고 했습니까? 안 빠진다라고 했어요. 지수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3월 달의 주 전략을 우리가 체크해 봤었을 때 해지 자산들을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도주 종목들은 차익 실현과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3월 2주차 관심 종목 및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때 제가 말씀드렸듯 코스피 시장이 2700포인트에서 약간 정도의 차익 매물들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주봉 기준 하락을 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내에서도 돌아오는 주도 사실상 상승 종목과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도주에 대한 종목 차익 실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2월 시장 외국인이 이거래를 제외하고 지금 7조 5천억 가량의 순매수를 거뒀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2월 동안 이거래일을 제외하고 이거래일도 사실상 3억 3천 매도. 요거는 매도가 아니죠. 그렇죠? 3억 3천 정도의 매도. 그다음에 600억 정도의 매도. 이건 사실상 매도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약간 정도의 비중 축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매수 시장을 유지했었고요. 추가적으로 1월달 시장과 다른 거는 연기금들과 기관들이 강한 매수를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지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 800선 앞에서, 880선 앞에서 약간 정도의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코스닥 시장 항상 알아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듯 코스닥 시장 현재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시총 변화가 굉장히 뚜렷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번 주 때 나왔던 코스닥 시총이거든요. 저번 주 시총과 이번 주 시총을 좀 비교해 봅시다. 실제로 달라졌던 거는 뭐냐면은 셀트리온과 HPSP가 시총이 바뀌었어요. 저번 주 기준으로 HPSP가 시총 6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7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리노공업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바뀌었습니다. 저번 주 기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 9위, 리노공업이 시총 10위였는데 리노공업이 시총 9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10위로 변경됐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반도체 시장과 바이오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에 대한 섹터들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저는 이번 주 시장에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섹터를 매수해야 되고 어떤 테마를 매수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저번 주와 좀 동일하게 그래도 좀 더 추가돼 가지고 유가, 곡물, 해운, 금, 비철금속, 해지 자산들에 대한 매수, 그리고 암호화폐, 화장품, 패션 같은 주도 섹터가 아닌 비주류 섹터 및 테마주에 대한 여러분들이 매수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도나 또는 중립 포지션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주도주였던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기간 동안에는 매수를 조금 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차익 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저번 주 내에서 들어갔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주 내에서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내에서는 결국에는 유가, 곡물, 해운, 금, 비철금속, 암호화폐, 화장품, 패션 같은 주도 섹터가 아닌 비주류 섹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지 자산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친구들을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유가 관련된 테마 관심 종목상에서 흥구석유 말씀을 드렸었고요. 흥구석유도 저번 주 내에서 위아래 꼬리 만들면서 계속적인 변폭성을 그렸었지만 계속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80불을 현재 지금 터치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 보니까 러시아도 감산하고 오펙 플러스도 감산에 대한 연장을 지금 6개월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관련된 섹터들도 다시 한 번 더 주목될 가능성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곡물 및 비료입니다. 곡물 비료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이 지속되면은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을 때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런 테마들이 한 번씩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생명 자원 여러분들 관심 종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후티 반군이 이번에 영국에 대한 화물선을 침몰시켰던 그 화물선이 비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뉴스가 실제 시장까지 테마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비료 관련돼 가지고 홍해를 막게 되거나 요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를 막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료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잡혀진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관련주는 한일 사료 한탑 팜스토리 요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섹터 해운 테마입니다. 최근에 BDI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BDI 친구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BDI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후티 반군이 계속적인 해적질과 노략질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홍해를 갈로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봉을 둘러서 가기 때문에 운임비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BDI도 이전에 한번 쭉 쳤다가 쭉 빠졌었는데 다시 또 한 번 더 쭉 오르는 추세예요. BDI와 같이 가는 테마는 흥하해운입니다. 그래서 흥하해운도 고점 대비 약간 정도 조정이 나왔으니까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매수 가능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 때 제가 관련주로 대한해운과 HMM, 페노션 말씀드렸었는데 저번 주 기준 대한해운과 페노션이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겁니다. 자, 비철금속입니다. 금과 비철금속 관련된 테마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 관련돼 가지고는 국내 시장 테마주 엘컴텍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몽골의 금광 채굴권인가요? 그거를 있는 주식회사가 바로 엘컴텍이다 보니까 금 관련 테마주로 한 번 정도 위로 쏠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연속적인 상승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컴텍 그리고 이구산업, 알루코 같이 여러분들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나 철 쪽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 주에 이제 중국에 관련된 양회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아마 중국에 좀 경기 부양 관련된 정책들을 아마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되게 좀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경기 부양한다고 하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구리나 철 같은 경기 민감지 관련된 섹터들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테마가 암호화폐 테마입니다. 사실 근데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관련된 테마주들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위메이드 그룹주,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우리기술 투자 보고 있는데 약간 정도의 좀 조정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 뭐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한다 이런 전략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좀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테마들도 지금 요 총구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이 높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지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 해지 자산이 암호화폐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 있을 만큼 높아지면은 그에 걸맞게 이런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요런 친구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생소한 섹터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과 패션 관련된 테마 섹터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까지 뻗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노랜딩이 아닙니다. 연착륙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소프트 랜딩을 생각하고 있고 그거 더 나아가서 시장이 조금 더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좋아질 것 같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장품 섹터와 패션 섹터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상 중국 관련돼서 이슈가 좀 강해요. 중국 양회 이슈도 분명히 시장에서 영향도를 나타낼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저번 주 기준으로 중국 관련된 경기 지표들이 꽤나 좋았습니다. 자, 좋았다는 의미는 원래는 되게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자, 그 소리는 중국의 소비 여건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를 대비해 가지고 아마 기관들이 이번 주부터 화장품 및 패션 테마 관련돼 가지고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테마 섹터보다는 오히려 섹터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 마녀공장, 토니모리,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한세시럽 같은 그리고 그거 말 더불어 가지고 뭐 VT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섹터에 대한 ODM들, 그죠? ODM 관련돼 가지고 좋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친구들 섹터 우리가 조금 이번 주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 한번 볼 수 있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섹터까지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좀 시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도 여러분들 좀 파이팅 하시고요.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질문들 있으면은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